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덥죠? 네, 컴퓨터 앞에 있는데 열기가 느껴져가지고 땀이 조금씩 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랜만에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전 영상을 보니까 한 3주가 훨씬 넘었더라고요. 습관이 무서운 게 한 번 안 올리면 계속 안 올리게 되기 때문에 오늘 이 A 디테일러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할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쉬울 수가 있는데 그러한 관점들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에 다 포함이 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최대한 쉽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임하시면은 좀 더 부담이 덜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보면 제 영상에서도 그 전에 A 디테일러에 대해서 조금씩 언급을 드리긴 했었습니다. 애프터 디테일러의 약자인데 깃허브에 보면 이제 빙수님이 만들어주신 그런 프로그램이죠. 보면은 좀 더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어떤 항목에 대한 기능들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초기 버전에 비해서 많은 기능들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풀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 마스크 프리 프로세싱도 있고 인페인팅 기능 그리고 컨트롤 모델 이런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좀 복잡해 보이고 하지만 우리는 이거를 머리 싸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한테 유용하게 사용할 부분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미지를 같이 만들어 보는 것보다는 제가 만든 이미지를 통해서 어떠한 설명이 가능한지 그 부분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전에 A 디테일러를 쓸 수 있는 항목이 컨트롤러처럼 이렇게 탭으로 보면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처음에는 하나만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두 개를 만들어 놨는데 이거는 이제 세팅에 가면은 좌측에 보면 A 디테일러가 있을 거예요. 네, 여기 들어가게 되면 맨 위에 항목에 맥스 모델을 선택할 수가 있겠죠. 5개가 이제 한 개고요. 저는 2개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첫 번째 세이브 마스크 프리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체크하게 되면은 나중에 내가 만든 이미지에서 어떤 걸 캐치해서 그거를 수정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체크박스가 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걸 체크하게 되면 2장의 이미지 혹은 3장의 이미지 모델에 따라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파일 관리에서 조금 복잡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필요치 않다 하시는 분은 체크 해제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텍스트 투 이미지에 와가지고 슬라이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사용하는 이 버전하고 그런 거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버전 요 하단에 확인해 보시고요. 이 버전하고 저하고 다를 경우에는 UI가 또 다를 수도 있고 아니면 확장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안 돼 있다면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시기에 따라서 많이 다르니까 당황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또 몇 주 뒤에 보신다고 하면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 꼭 유념하셔가지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랩 애니메이티드 체크포인트 모델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자, CB AI 여기에서 로라는 이거를 사용했습니다. 똑같은 그런 프롬프트를 가지고 여기서 적용을 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개인의 기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안점은 A 디테일러이기 때문에 자, enable A 디테일러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 보면 모델이 많이 있어요. 확장 프로그램을 깔게 되면 이 모델이 바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받으실 필요는 없고요. 자, 이렇게 많은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사람의 얼굴이나 손 이런 부분들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만든 거 기억하시죠? 똑같은 항목들이 그대로 따라서 설정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공간에 대해 설명을 간략히 드리면은 자, 만약에 예를 들어 나는 이 얼굴에 대한 조정을 하고 싶다 했을 때 이 얼굴에 대한 긍정 프롬프트와 부정 프롬프트를 작성하면 되겠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길게 작성할 필요는 없고요. 주안점이 될 수 있는 부분만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자, 이 수치가 이제 디폴트 값인데요. 더 이상 건들 필요는 없습니다. 특별하게 뭐가 내가 설정했던 그런 그림하고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는 어느 정도 미세 조정을 하면 되겠지만 그냥 이대로 놔주면 됩니다. 아주 잘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기본 설정치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네, 디텍션을 닫을게요. 닫고선 이제 마스크 프리 프로세싱 있죠. 네, 이 부분 역시도 크게 건들 부분은 없으나 예를 들어 어떤 범위 지정에 있어서 좀 폭을 늘리거나 혹은 줄이거나 그렇게 하고 싶을 때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주로 얼굴에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얼굴 크기를 생각해서 수치를 적당히 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 마스크 멀지 모드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인페인팅 부분에서도 설명이 되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예를 들어 원본 유지를 할 것이냐 아니면 위에 그 덧대서 또 칠할 것이냐 그런 여부를 결정하는 기능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는 특별히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그리고 이 기능을 또 닫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인페인팅 이 부분은 역시나 인페인팅 부분에서 많이 사용했던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여기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꼭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어떤 기능을 가져와서 쓰는 건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보면은 알죠. 디노이징 강도가 더 중요하죠. 이 부분은 0.4로 되어 있는데 또 크게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복잡하게 있지만 우리는 바꾸지 않아도 된다는 점 그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크게 바꾸실 필요가 없다는 점은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은 자, 컨트롤렛 모델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특별히 컨트롤렛을 사용하면서 하면 되기 때문에 또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는 저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네, 이제 보게 되는데요. 아까 A 디테일러 모델 항목에 보면은 여러 가지 명칭으로 된 게 있었죠. 한 8가지 정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면은 각각 그 모델들이 잡는 특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얼굴을 잡죠. 그리고 수치가 조금씩 다르죠. 펄슨 같은 경우는 사람의 몸체를 잡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사람까지 잡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결과를 반영한 것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얼굴이 이전에는 좀 이상했죠. 잘 안 나왔던 부분이 A 디테일러를 통해서 온전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얼굴만이 아니라 몸 전체에 대한 보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옷의 모양이 좀 바뀌고 이런 배꼽도 바뀌고 등등등 다른 사항들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얼굴만 특화돼서 바꾸기 위해서는 이 모델을 사용하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설명드리지 못했던 세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네, 길어서 한꺼번에 넣을 수가 없었고요. 미디어 파이프 페이스라는 모델이 3개나 있습니다. 아무래도 3개가 있다는 것은 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아까 설명을 좀 상기해 볼게요. 디텍션 수치 0.3 이란 게 뭘까요? 아까 디폴트 수치입니다. 디텍션에서 0.3으로 시작을 하죠. 자, 0.3을 기준으로 했을 때 3개의 모델이 각각 어떻게 잡고 결과를 내주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페이스 풀로 했을 때는 얼굴을 잘 보정을 해줬어요. 그러나 페이스 쇼트로 했을 때는 얼굴이 일그러졌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메쉬로 했을 때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렇다면 디텍션 수치를 조금씩 바꿔볼까? 자, 0.05로 아주 낮게 바꿔보죠. 자, 그랬을 경우에 첫 번째는 그래도 잘 바꿔줍니다. 자, 여전히 두 번째, 세 번째는 얼굴이 더 이상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 수치를 좀 더 올려볼까요? 0.3이 기준이죠. 0.5로 올려봤습니다. 올려봤을 때 1은 여전히 잘 만들어주고 역시 두 번째, 세 번째 모델은 잘 만들어주지 못했습니다. 자, 이 얘기가 뭔지 처음에는 좀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돌아와서 복습을 해봅니다. 자, 요 세 개의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페이스 욜로라든지 이런 펄슨 같은 경우는 아까 보여드렸고요. 핸드는 이따 따로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요. 네, 결국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디텍션 수치의 변화는 0에서 1까지 다른 큰 특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몇 개만 보여드렸는데 하나하나 수치마다 다 적용을 해봤는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설정해주신 기준값 가지고 적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디어 파이프 페이스 숏하고 이 메쉬는 언제 또 적용 가능할까? 그 부분이 또 궁금해지시죠. 분명히 잘 고쳐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얼굴이. 자, 그럴 경우를 위해서 자, 이러한 수치도 한번 바꿔보려고 했습니다. 자, 이 수치가 뭐냐면은 마스크 프리 프로세싱이죠. 네, 여기서 이 수치를 조정하면 모델이 제대로 작동할까 그 부분이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결론은 아무리 이 수치를 바꿔도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보실게요. 이것도 일일이 예시를 드리는 건 좀 생략을 하고요. 이것도 수십 장의 사진을 통해서 이러한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여전히 잘 되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인식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 수치의 변화도 큰 특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게 저의 관점이고요. 만약에 다른 어떤 변수가 달라지면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일단 저의 관점은 이렇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런데 말이죠. 이 두 개의 모델이 작동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보면은 아까와의 사진과의 차이점은 좀 보이시나요? 아무래도 카우보이 샷보다는 조금 화각이 넓지만
자, 세 모델이 다 이렇게 디텍션을 해줬습니다. 자, 메쉬 보이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부분, 숏. 이 첫 번째가 풀이고요. 자, 미디어 파이프 모델이 다 작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었고요. 결국 예쁜 얼굴로 바꿔줬습니다. 네, 그렇다는 것은 결론은 결국 우리가 찾는 이 이미지의 크기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세팅된 수치를 바꿔도 큰 의미가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얼굴 부분의 비중이 있을 때, 어느 정도 이미지상에 있을 때 디텍팅이 가능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보통은 이제 미디어 파이프 페이스 모델이 실사에 잘 어울린다는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실사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세 개의 모델이 실사에서는 다 잘 적용이 되는지 그 부분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네,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마스크 프로세싱 수치를 바꿔봤습니다. 기본 수치에서 자,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첫 번째는 잘 나와요. 두 번째, 세 번째 약간 좀 이상합니다. 자, 이 수치를 또 낮췄다 하더라도 여전히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요. 네, 그러나 실사에서도 역시 이렇게 카우보이 샷 정도의 얼굴 비중이 나오면은 디텍팅을 잘 해줍니다. 자, 똑같이 잘 나왔고요. 네, 햄믹스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좀 설명이 길었는데 결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사든 애니든 이 세 가지 모델을 사용하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미세 조정은 좀 필요한 부분들은 있겠지만 대체로 그냥 디폴트 값에서 원하는 그런 이미지를 얻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러면 이것만 그냥 알려주면 빨리 끝날 텐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자꾸 순차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영상에서 확인해 보실게요. 자, 이렇게 쓴다고 했을 때 그럼 이 세 가지 모델 차이가 무엇이냐, 이 부분도 좀 궁금하실 거예요. 뭐 단순히 그냥 이 모델은 애니에 잘 어울리고 이 모델은 실사에 잘 어울린다? 네, 이 부분은 아닐 거예요, 분명. 자, 이 모델을 사용했을 때, 자, 8N이든 8S든 비슷합니다. 이 범위가 조금 달라질 뿐이죠. 자, 이 모델을 사용해서 얼굴을 디텍팅 했을 때, 만약에 군중이 가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보면, 자, 이 작은 사람들의 얼굴까지 잡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붕 떠있죠, 얼굴이. 이질적인 모습으로 남게 됩니다. 자, 이 부분도 분명히 페이스긴 한데 인식을 해주면 안 되겠죠.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 이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미디어 파이프 페이스 풀 모델을 사용하게 되죠. 이럴 때는 군중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군중에 대한 페이스를 잡아주지 않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진다고 해서 그 부분을 잡아서 보정을 해주진 않아요. 딱 한 인물을 잡아서 보정을 해줍니다. 네, 이러한 차이점 이제 비교가 되시나요?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 아까 설명드리려고 했던 핸드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핸드 부분은 어떻게 하냐면은, 자, 플러스가 돼 있죠. 이 모델도 사용하고 이 모델도 사용한다. 즉, 아까 보셨듯이 이 두 개의 모델을 활성화 해줬죠. 첫 번째는 이 페이스에 대한 모델을 쓰고 두 번째는 이 핸드에 대한 모델을 쓴다는 의미입니다. 자, 보면 긍정 프롬프트가 적혀 있죠. 자, 손을 잡아서 제대로 다시 한번 보정을 해줘라. 그런 인페인트를 다시 해줘라. 그런 뜻인 거죠. 예, 이렇게 동시에 작업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작업을 했을 때의 상황을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예, 다시 와서 설명을 드리면요. 미디어 파이프 페이스풀 모델 특징이 뭐가 있죠? 군중 안 잡아주죠. 자, 그쵸? 군중 얼굴 안 잡아주죠. 그리고 핸드 잡아주죠. 동시에 두 모델을 사용했을 때 보정을 하면서 이러한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스테이블 디퓨전 하면서 손 부분이 가장 어렵죠. 완벽한 솔루션은 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조절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군중을 제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은 다시 한번 스테이블 디퓨전에 들어갈게요. 자, 여기 설정치를 보면은 마스크 미니멈 에어리어 레이시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0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0.01로 바꾸게 되면은 뒤에 있는 군중들은 선택을 안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손도 선택을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0.01로 바꿔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네, 이거는 여기 깃허브에서 나왔던 팁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은, 자, 여기 그림과 같이 0.01로 설정을 했을 때, 자, 페이스하고 핸드 부분이 인식이 안 됩니다. 주제에 대해서는 되는데 뒤에 군중에 대해서는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해주게 되면은 뒤에 사람을 바꾸지 않고도 그림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고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 이제 페이스 욜로 이 모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뒤에 군중도 다 인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두 모델의 차이는 이게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사용하게 되면은 핸드만 인식이 안 되고 이건 인식이 됩니다. 미니멈 0.01을 하면요. 이러한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두 모델의 특성에 기인해서 이렇게 결과값이 좀 다르다는 점 착안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디어 파이프를 쓰면 군중들에 대한 인식은 전혀 없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욜로를 쓰게 되면 얼굴만 군중 인식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컨트롤 렛 이 부분은 컨트롤 렛 기능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컨트롤 렛 뼈대를 넣었습니다. 뼈대를 넣었더니 자 이렇게 포즈대로 반영을 해줬죠. 작동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은 다 드렸네요. 자,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간단하고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생각해 주시고요. 제가 이 영상을 남긴 목적이 간단하게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목적이거든요. 복잡한 설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툴 A 디테일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 말고 다른 목적으로 또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좀 더 편하게 툴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이 좋은 그림 생성하는 데 좋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따뜻한 커피와 같이 오늘도 따스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도 좋은 소식 가지고 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요. 감사합니다.